세상 어딘가에는 잊혀진 땅들이 존재한다. 그곳에서는 장례 풍습이 여느 곳과 다르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묻지 않고 불태워 그 죄를 보관한다. 그리고 매년 특별한 날이 되면 유골함을 열어 영혼을 집으로 모셔온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성한 의식이다. 그러나 외지인, 특히 호기심 많은 이들에게는 그것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일 수도 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세계. 이야기는 그런 사람 중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이름은 민수. 민수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다. 민속 신앙과 장례의식을 연구하며 여러 외딴 마을을 다녀봤고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다. 무엿 마을에서는 영혼을 부르는 제사를, 타이족 마을에서는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다는 풍습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한 번도 진짜라고 믿은 적이 없었다. 그저 과장된 이야기거나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미신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지도교수, 부교수 이지훈. 8년 전 북부 산악지대에서 현장 조사 중 실종된 인물이었다. 그의 계정은 이미 비활성화된 상태였지만 새벽녘에 갑자기 메일이 도착했다. 내용은 매우 짧았다. 박남, 하얀 밤, 유골함. 그날이 오기 전엔 절대 열지 마. 내가 틀렸다. 넌 와야 해. 직접 봐야 해. 하지만 기억해. 절대 그 존재가 내 이름을 알게 하지 마. 학과 사람들 누구도 그 이메일을 진짜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메일에는 암호화된 일기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지훈 교수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GPS 좌표는 박남이라는 마을을 가리켰다. 그 이름은 여행 지도에도 어떤 학술 자료에도 등장하지 않는 곳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감과 호기심에 사로잡힌 민수는 곧장 길을 나섰다. 박남은 북부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로 가파르고 음침했다. 전기도, 휴대전화 신호도, 인터넷도 없었다. 공기는 마치 수액처럼 무겁고 빛은 탁해서 마을 전체가 잿빛 안개에 뒤덮인 것 같았다. 민수를 맞이한 사람은 미순이라는 노파였다. 기름기도는 머리를 따자 올렸고 눈동자에는 검은 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도 묻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았으며 단 3마디만 남긴 채 마을 끝의 작은 통나무 집으로 민수를 데려갔다. 그 상자 열지 마. 해지면 꼭 문 잠가. 밤에 누가 이름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마. 그녀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민수는 준비된 작은 집에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는 긴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진한 붉은 천이 덮여 있었으며 천에는 금실로 나선형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상자 주변에는 찬밥이 담긴 그릇과 거꾸로 꽂힌 젓가락이 놓여 있었다. 영혼을 부르는 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설, 기름등 아래서 민수는 지훈 교수의 일기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술적 기록이 적혀 있었다. 화장을 하고 닭피와 함께 유골을 혼합해 상자에 담아 집안에 모시는 풍습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점점 글씨가 떨리기 시작했고 문장은 갈수록 흐트러졌다. 교수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유골함을 열었다. 하얀 밤이 아니었는데 고대 의식을 목격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다른 무언가를 불러냈다. 그것은 얼굴이 없었다. 상자에서 기어 나왔다. 눈도 없는데 나를 알고 있었다. 민수는 책을 덮었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귀뚜라미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다. 단지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집 주위를 조심스럽게 돌고 있는 듯한 소리. 그리고 쿵쿵쿵 3번의 규칙적인 두드림이 유골함 쪽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김이 흰색으로 피어올랐다. 그는 조심스레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붉은 천을 거두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어깨와 가슴을 눌렀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바깥이 아니라 상자에서. 그리고 뚜껑이 움직였다. 조금씩 틈이 벌어지더니 검고 짙은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 연기는 타버린 살갑 같은 냄새가 났다. 민수가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상자 안에서 하얗고 기다란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손톱이 없는 손, 그리고 얼굴 없는 살덩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그 덩어리가 민수를 바라보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말이 아닌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민수는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아무에게도 소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가?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신숨소리만 나왔다. 방 안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거울이 갈라졌고 그가 거울을 쳐다보자 반사된 모습엔 얼굴이 없었다. 하얗고 흐릿한 이름 없는 형체만 있었다. 그 순간 상자 안의 존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것은 민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이제 네가 그것을 불렀다. 정확한 날에 도착했으니 내가 대신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미순이 다시 집을 찾았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수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단 하나. 단단히 닫힌 유골함이 있었고 덮고 있던 붉은 천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상자 위에는 손톱으로 그은 듯한 불에 그을린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죽은 후에도 혼이 해방되지 못하고 깊은 산속 잊힌 유골함에 갇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타나는 순간